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할 수 있고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총선에서 자유우파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승리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폭정 막고 문희상의 폭정 막고 또 문재인 정권 막으려면 그 방법이 가장 평화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5선 의원 정가균 의원을 모시고 대한민국 어떻게 살릴지 대한민국 살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우동균 기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원님, 대한민국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진짜 뭐 외교든 또 내치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어느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워진 이유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여당이 이 근본적으로 장기 집권, 독재 정권,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전초전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무너지고 있죠. 예.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그러한 계획들이 하나씩 진척이 돼 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그냥 뭐 정말 완전히 손 놓고 있고, 그렇죠. 예, 정치는 사회로 총선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거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예. 이미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그럼. 상당 기간 동안 복구하려면 오래 네. 걸릴 것 같네요. 경제는 하루 이틀 아침에 이야.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국회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국회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자들이 경제라는 얘기는 쓰질 않고요. 계속 네. 민생이라는 그럼, 얘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 독재 정치가 먹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못 살아야 되잖아요. 아, 정부의 혜택에 매달릴 때 그렇죠. 국민들이 그때 독재가 먹혀 들어가고 그런 나라는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그런 전초전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 사회주의로 가는 전철. 사실 사회주의로 가는 전철 때문에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법들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 정부 들어서 우선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건 이미 벌써 정부의 의도대로 다 장악을 했다. 뭐 행정부에 어차피 장인이 될 거니까 행정부 그렇고. 근데 남은 것은 오직 그 입법부,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건데 네. 그 입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지난 연말에 무리하게 통과했죠. 네. 무리하게 통과했는데 그 자체를 보면 정말 1+4라는 뭐 자기네들 말하는 4+1인데 그 전무후무한 어떤 조직을 구성해가지고 결국은 의석 나누어 먹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가지고 네. 1+4, 4의 그 자기네들하고 노선을 같이 하는 그런 정당에다가 나누어 주면서 거기 이제 또 덤으로 자기네들은 받는 게 공수처법을 받게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이 지구상에 베네수엘라가 대통령이 둘이고 국회의장이 둘이고 네. 뭐 전부 다 둘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그 소위 모델을 닮아가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아우, 공포스러운데요. 네, 걱정을 그래서 넘어서.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이 정부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공수처를 설치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무작위로 그냥
반대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이 일어나겠죠? 검경 네. 수사권도 조정되고 그랬으니까요. 더더구나 이제는 전에 뭐 검찰 해봤자 그 인원이 한 2,300명 미만이고 이제 경찰이 수사 업무에 담당하는 분들이 약 한 2만 명 되잖아요. 와. 이분들이 이제 인지해서 그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엉뚱한 짓을 했을 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네요. 예. 더더구나 이 국가 지도자가 똑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었을 때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은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을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지난해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그 평소에 대통령이 송철호 후보의 당선이 내 가장 큰 소원이다. 네. 이런 말. 저는 국회의원 선거 때 예. 거기 내려가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내려가서 자기 친구는 무소속이었고 네. 민주당의 후보가 따로 있었어요.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예. 무소속 후보의 선거 운동복을 입고 표밭에 누비면서 찍어달라. 이렇게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올인할 수밖에 없죠. 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야. 대통령의 가장 큰 소원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하명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아까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들, 민간인 사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걱정이 든 게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사실 뭐 경찰의 실무자가 시작을 했던 거라도 어느 이상의 간부가 돼버리면 또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로 갑자기 수사가 중단되고 또 이첩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누가 시켰는지를 밝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거기 공수처에서 다뤄야 할 것을 예. 갖고 가면 괜찮습니다. 예. 때로는 요 최근에 검찰 인사로 인해서 그동안의 조국 가족 비리 사건이라든가 울산시장 부정성 하명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검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네. 결국 이 사건들이 다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또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네. 참 두려운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두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그럼, 없잖아요. 예. 그래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전략, 네. 그게 결국에는 보수대 통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폭정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번 총선은 다가오는 총선은 이 체제와의 전쟁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느냐? 이미 벌써 그들은 교과서고도 많은 부분에 자유를 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총선밖에 기회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 최근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예. 앞서서 지금 보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을 때 예. 집에 불이 났을 때 우선 불부터 끄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불 끄고 난 뒤에 화재 원인이 뭔지 방화범이 누군지 찾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불을 꺼야죠. 그럼 꺼야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이 자유민주주의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범보수 세력 무조건 하나가 돼가지고 이번 총선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서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우리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든가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정말 믿고 참 보기 싫지만 그러나 체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서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불이 지금 나고 있는데 네. 누가 불 붙였냐고 싸우고 있으면 진짜 네. 다 타버리잖아요. 네. 그 전에 빨리 꺼야 될 텐데. 네.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새로운 보수당이 그렇게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저도 그걸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참 같이 의정 활동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예. 그 유승민 그 예. 후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탄핵이라는 그 아픈 상처를 네. 제가 딛고 왔잖아요. 예. 그때 어떤 역할을 했던지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유승민 의원께서 이 국가 위기를 잘 파악해서 보수 대통합하는데 그 오히려 좋은 역할을, 큰 역할을 해주면 이게 아마 내가 쉽게 되지 않겠나.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유승민 의원이 정말 집이 불타고 있는데 예. 그 불 끄는데 함께 동참해서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제가 볼 때 보수 대통합은 어렵지 않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결단해야죠. 네. 예.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들어달라는 거 다 지금 들어주는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예. 3대 조건 오히려 6가지 원칙으로 다 받아들인 상황이고 사실 엎어서 더 해준 건데 예.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해가 제가 안 우리 갑니다. 황교안 대표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 내려놓으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게 깨끗한 게 채워집니다. 아. 우리 황 대표님은 실제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그 빗발치는 그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흥해서 지금은 이건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예. 아니, 보수 통합 요 시점에서 또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용호 의장님을 네.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특히 황교안 대표에게 뭐 내지는 정치권의 그 얄팍한 공천권 그거 안 내려놓으려고 그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예. 많이 했어요. 우리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에서는 절대로 그게 아니다. 우리도 실제 불출마선언 많이 했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죠. 이어날 것이고요. 예.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 해서 이제 그 중에 엄청난 사람 추대됐어요. 예. 그 중에 결국은 이제 압축돼서 어제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으로 확정이 됐는데 예.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은 그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공과 사를 잘 구별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이 국민들이 염원하는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천, 그를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공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공천, 네, 그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동균 기자가 준비한 질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비판을 하고 계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국정 운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예요. 뭐 최근에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다가 북한에 개별 관광을 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해리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뭐 조선 총독이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지금 민주당에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너무 많은데 문재인 정권, 전 국정 운영이라는 표현도 너무 아까워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국가 지도자를 보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이 잘한다가 국정 운영을 잘한다가 약 한 50% 되는 것 같더라고요. 50% 되면 뭐 그걸 보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과연 그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의 그 말씀은 그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였지 않나. 모든 잘못되는 거는 야당 책임이고 남의 탓이고 이렇게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기자가 제대로 날카롭게 질문해서 답하기 곤란한 것은 두루뭉실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 90분, 100분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번 기자회견은 그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점수를 매기라면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국민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우리 의원님께는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울산이 지역구시잖아요. 예. 제가 접한 보도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전국 어디 하나 할 거 없이 다 힘들다 하고 있지만은 울산 같은 경우는 워낙 제조업으로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이제 도시인데 굉장히 타격이 크다. 예. 실제로 일자리 수치만 놓고 봐도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극감이 심했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중공업 분야도 그렇고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은 좀 애로사항을 많이 듣는 입장이실 텐데 예. 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하면요, 원래 울산군이 울산시로 그냥 울산시로 승격할 때 인구가 불과 한 6만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될 때가 지금 올해가 24년 차가 그래 됩니다. 100만이 넘어서 이제 광역시로 됐는데,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한 120만, 우리 근데 120만이 됐는데, 지금 현재 115만 명이 무너졌답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울산을 떠나게 되고, 네.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던 이제 자동차, 조선, 석유화, 이 3대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을 하면 또 특징이 뭐냐? 노동운동의 메카라 그러죠. 이 정부 들어서 그 모든 것은 사실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민주노총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지금도 우리 지역의 일부 큰 회사는 뭐 노사 협상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 정부가 빨리 친기업 정책을 펼치기 전에는 아마 울산은 더더구나 대기업 생산 공장 또 그런 지사 이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아침에는 힘들다. 무슨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주장하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또 한 가지 놀랄 사실은 사회이사 제도입니다. 이 사실 우리나라 상장회사 약 한 700개가 3월까지는 이 주총을 해야 되는데, 거기 주총에서 상당한 기업이 사회이사 6년 기한 걸리게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개인 기업 하는데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국회 법을 제정, 우리 국회에서 이건 아니다고 법을 통과 안 시켜주니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이러니까 경제 살리기는 그냥 오히려 경제가 더 기업 활동할 수 있는 발목을 다 잡아버리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방식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사고를 다 쳐놓고 이게 막상 이제 난리가 나면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거다. 그런 대꾸를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정책이 딱 나오는데 이거 정말 아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이 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제도는 도입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또 이거를 꼼수를 써가지고 또 시행하고, 예. 그러다가 또 사고 치면은 또 야당 협조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야당 탓을 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야당 탓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잘하는 거는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거는 야당 탓할 거면 왜 집권했냐? 정권을 잡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게 야당 탓할 거면 그냥 한국당이 알아서 잘하게 냅두지 왜 정권 가져와 놓고 왜 저런 말 하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전 정부의 어떤 영향력, 전 정부의 어떤 잘못 지적할 수 있지만 이미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벌써 3년입니다. 3년 됐으면 과거 탓할 여기가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 하고자 할 때 자기 정책, 그때 그 정책을 지금 현재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야당 탓하고, 그러니까요. 전 정부 탓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가는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 결국 언제까지 그럴 것인데, 언제까지.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랜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랜드가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그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야당이 발목 잡고 싶어도 그게 걱정스럽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데이터 3법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자기네들은 원내대표 뭐 그다음에 정무위원장 그 우리 자유한국당을 탓을 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실제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 법안들은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딱 하고 그것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발목 잡은 게 아니고 요번에도 본회의 통과할 때 그 바른미래당에서 다 발목 다 잡았죠. 개정안 내놓고 그 우리 법사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통과시키기 주기 싫었으면 법사위에서도 이소위를 넘겨버리죠. 왜 그 전체 회의에서 다뤄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네들은 그냥 사실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모두 다 야당, 자유한국당 탓이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관계부처 그 장차관들에게 이건 아니다 하는 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야당 탓만 하는 정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는 이번 총선은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총선이 돼야 된다. 아니 저 사람들이 맨날 야당이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럼 뭐가 잘못된 건지 제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좀 지역에 계시면서 또 그런 여론을 많이 체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제 지역구에 새벽 시장을 갔습니다. 네. 난립니다, 난리. 예, 정말 이 난립니다. 거짓말. 제가 그런 원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이 사태를 만든 것은 책임은 자유한국당 너에게 있다. 자유한국당 잘해라.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끌어내려야 된다. 이제 끌어내린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대로 반성하고 해달라. 요 얘기입니다. 그게 정말로 그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네, 그러죠. 그 나라는 이미 백성 먹고 사는 걱정해야 되는데 백성 먹고 사는 걱정은 그냥 김정은이 먹고 잘 사느냐 그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될 턱이 있겠냐. 이제 그렇게 제가 뭐 푸념을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가야 할 정책을 우리가 개발해서 정부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한민국을 덜 말아먹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저희 의원님 말씀대로, 정가변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이제 총선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요. 한국당으로 모두 모여주고 또 이제 보수가 하나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질문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중앙당 후원회장을 지금 맡고 계세요. 예. 좀 어떻게 후원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이후에 국민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말하기가 참 민망해서 지금까지 다른 당은 2017년부터 후원회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후원회가 없었어요. 늦게 시작한 거네요. 예, 이제 늦게 시작하니까 만들 수가 없었죠. 체면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는 꼭 말할 체면이 없으니까 안 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난해 그 지방선거 치르면서 우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원 완전히 뭐 폭망했죠, 폭망.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당비도 안 들어오게 되고 전에 이제 당비 그 월 2,000원 하던 당비가 월 1,000원을 줄여주고 하니까 당의 재정 상태가 아주 열악해졌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지난 5월 말에 우리가 이제 후원회를 조직해서 6월 1일부터 그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약 9,300여 명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네. 정말 금액으로 따지면 후원금으로 따지면 약 한 8억 8천만 원. 8억 8천만 원. 예, 월 한 1억 2천 정도. 아마 그 기간에 지난해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후원금을 비교하면 어느 당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후원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에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더구나 올해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소중한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 개발하고 총선에 이기기 위한 모든 어떤 그 정책 개발에 아마 소중하게 그렇게 쓸 계획이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후원을 좀 해주시면 하루빨리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후원금이 나중에 이 자유한국당의 이 정책 개발이라던가 또 총선 어떤 준비하는 데서 다 쓰이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또 투명하게 쓰입니다. 요새 이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들어온 돈들은 법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당이 그래도 다른 정당에 비해서 많은 성원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도 모자라. 네. 택도 없어. 왜냐면은 이거 지금 9,300건 정도 지금 들어왔다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국 그 있죠? 조국 백서 만들겠다고 후원받았는데요. 나흘 만에 9,000명이 3억을 모았어요. 조국 백서를 만들겠다고.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시대의 위선자 조국을 위한 책을 만들겠다고 9,000명이 나흘 만에 3억을 만들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반년 동안 9,300?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은 다 후원해 주셔가지고 나흘 안에 10,000명 해주셔야 돼요. 아니 조국 같은 사람한테도 3억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한테는 3억이 아니라 30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 이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 후원에 제가 지금 계좌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입니다. 067501-04-08807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067501-04-08807인데요. 여러분들 이 계좌 혹시 지금 뭐 메모 당장 안 되시니까요. 정지 버튼 누르셨다가 적어두시고 나중에 이쪽으로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후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 후원금이기 때문에요. 후원금 연 10만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세금에 환장한 정권이라고 많이들 욕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젠 개한테도 세금을 매기겠다 라고 하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문재인 정권에 나 세금 내기 너무 싫어, 이 돈 허튼 데 쓰잖아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이럴 때 자유한국당에 후원금 주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후원금 주시는 그 10만원 나중에 전액 세액공제,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니까요. 결국 문재인 정권에게는 세금을 주지 않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자유한국당에게 후원을 하는 거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요. 10만원이 초과된 금액은 15%에서 25%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능력껏 여력이 되신 대로 자유한국당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 규모는요.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500만원. 즉 다시 말해서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그 초과분은 15에서 25%가 세액 공제되는데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하시고요. 다만 나는 이름 공개하기 싫어. 난 조용히 그냥 홍길동이라 해서 보낼래. 이렇게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익명이신 분들은 월 10만원에서 연 120만원까지만 익명이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원씩 연 12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냥 편하게 하실 경우에는 연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다. 단 세액 공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주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 본인이 이름이 뭔데 내가 후원을 했다, 내가 좀 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 문의를 주셔야 되는데 익명으로 하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홍길동 이렇게 했는데 저는 김순자인데요. 저 김순자 세액공제 했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찾을 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액공제를 받으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실명으로 해주실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인 안 됩니다. 단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신 분들 정치적 중립 지켜주셔야죠. 안 되고요. 교원 안 되십니다. 법인, 단체, 공무원, 교원은 후원이 안 되십니다. 대신에 총선에서 표로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 궁금해하실 텐데요. 02-6288-0296입니다. 02-6288-0296 여기로 전화 주셔서 세액공제라던가 보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거기 관계자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후원을 하시고 나서 세액공제나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해 주셔서 문의를 친절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올해부터 자동 이체가 가능하다죠? 네. 자동 이체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으면요, 딱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을 가셔야 돼요. 오른쪽에 가면은 이 국민은행 표시가 있는데요. 국민은행 하면서 이 계좌번호가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했는데 여기로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넘어갑니다. 뭐 영수증 발급 신청이다, 뭐 정기 후원이다 등등등인데요. 바로 영수증 신청은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로도 가능하세요. 하지만 문의가 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자동이체,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올해부터 한 달에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빠지는 은행 자동이체가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기 후원 회원 가입, 여기를 누르시면요, 창이 넘어갑니다. 창이 넘어가는데 이름 적으시고 핸드폰 적으시고 뭐 주민번호 같은 거 적어주시고 뭐 간략한 기본 정보를 적으신 다음에 뭐 은행으로도 가능하고요, 카드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유한국당, 중앙당에 후원하는 방법도 올해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도 자유한국당 성원해 주시고, 또 이 재원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싸워서 올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예, 당직자보다 낫죠. 아이고. 당직자도 이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당직자 네. 없을 거예요. 아이고. 진짜 우동균 기자는 박수. 정말 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사실 뭐 당에서 이렇게 공지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명쾌하게 신의 한수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려고 하다가 좀 생각난 게 있어요. 또 지역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임동호라고 있잖아요. 네. 예, 임동호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울산의 그 부정선거, 거기에 이제 어떤 선거라든지 공천 갖고 거래를 한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마한다면서요? 네, 뭐 그런 지금 지역의 이제 로컬 언론들의 이제 장식을 하는 것 같던데, 네. 느닷없이 김기현 전 시장을 중구에 출마해라, 같이 맞짱 뜨자, 야, 이제 그런 얘기를 언론한테 해놓고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 김기현 전 시장이 그 나무 진맥이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네. 상대할 가치가 없다 하고 아,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언론 플레이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기도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자기는 아직까지 민주당을 신청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볼 때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지나지 않다. 지금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후보 매수 때 그 피의자로.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죠. 예. 이제 끝나봐야 알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난번 하명 사건에 그런 분이 뭐 지금 또 그렇게 나선다는 자체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본인에게도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은 그럼요. 지역 주민의 자존심에도 네. 굉장히 상처를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간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총선은 예년에 있던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위한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그동안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제가 당의 중진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해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듯한 나라, 우리 미래가 있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원을 부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새해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 우파 찍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대통합을 가고 있거든요. 대통합 가니까 자유한국당이랑 새보수당 지지율만 합쳐버리면요 민주당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모두가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영호 의장이 공관위원장 맡아가지고요. 공정한 공천관리를 통해서 인적쇄신도 이뤄낼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 중구의 정가빈 의원 자유한국당의 후원회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그날까지 신의 한 수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신의 한 수도 또 자유한국당도 후원회가 필요하지만요. 신의 한 수도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1877-1477 정기회원 그리고 유튜브 회원도 많이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시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구독 버튼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살고 신의 한 수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살고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그런 세계 되겠습니다. 세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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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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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